오늘 이 쓰다라는 주제로 이제 오렌지 필름 기획전으로 제주여행 보통은 그렇다 꽃이 필 거여서 지상구, 김광민, 김영욱 감독님들 모시고 또 이제 배우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본인 감독님들 소개해 주시고 그 영화 배우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끝쪽 마이크 하나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여행을 연출한 지상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여행에서 지수와 다현 역할 맡은 손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여행에서 상우 역을 맡은 양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필까요에서 선배 장훈 역을 맡은 윤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필까요 연출한 구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은 그렇다 연출한 김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그렇다에서 영호 역을 연기한 이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그렇다에서 연희 역을 맡은 정보라입니다. 네, 관객분들이 아마도 얼굴을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대답을 안 하실 때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셔서 얼굴을 보여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이 참 이 전체적인 기획전에 쓰다라는 게 어쨌든 쓰다라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좀 공간적으로 되게 좀 특징이 뚜렷한 장소들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주도야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그렇다도 어떤 노량진에 대한 공간을 좀 되게 잘 담아주신 것 같고 꽃이 필 거야 같은 경우도 부산에 영화제 갈 때마다 보는 어떤 그런 장소들을 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장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도 될까 해가지고 지상구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주도라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실제로 혼자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제 더운 여름에서 돌아다니다 이제 건축학개론 그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저런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가의 추천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다시 두고 나온 사이에 누가 거기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뭔가 되게 그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그려하는 사람이 다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혼자 온 남자들도 되게 많고 되게 이 공간이란 게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제주도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 공간이 되고 또 많은 연인들이 왔다가 또 헤어지고 다시 추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제주도라는 공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도 만나셨나요? 그거는 없었고요. 그냥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빨래방 가가지고 옷 다 빨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싼 걸로 해가지고 강제 7일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광민 감독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극적인 공간 배경이 노량진인데 사실 촬영은 노량진에서 못했어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극적인 배경이 노량진이 된 이유는 이게 어쨌든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배경에서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그 노량진이라는 공간이 이 한국에서 되게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되게 외로운 청년들이 가득한 공간이라서 그 어떤 이중성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꽃이 필 거야 구영욱 감독님 그리고 그 단톡방에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계속 제가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 그쪽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부산국제영화제를 좋아해서 떠올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떠올렸던 장소가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 폭죽이 올라가는 그 모텔가였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답사를 가서 막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 시나리오 쓰는 순간부터 그 장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쓴 거라서 자연스럽게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좀 누가 있는 저런 짓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똑같은 경험은 없는데 그런 감정들의 디테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가민 감독님께 하나 질문 드립니다. 약간 전 제목에서 어떤 영화의 뭔가 맥락을 좀 제가 캐치하는 게 좀 어려운데 약간 보통은 그렇다는 게 약간 되게 확정적인 어떤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이제 보통은 뭐고 약간 그렇다라는 감독님이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게 뭘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제목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실 제목에 대한 질문은 들을 때마다 항상 어려운데 그냥 답변 드려보자면 이게 제 영화가 사실 청년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고민했던 것 중에 연출적으로 일상이라는 의미가 좀 컸어요, 되게. 근데 그 보통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내용이 있고 어떤 보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호와 연희의 어떤 되게 볼품없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상구 감독님께 제주도 촬영 그냥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에피소드 하나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마냥 좋게만 보이긴 해가지고 꿀차를 하고 오셨는지. 저희가 이제 제주도 촬영이 사실 원래 엄청 기획하고 간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교 워크샵 작품으로 찍었었던 작품인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무조건 찍어야지만 되지만 이제 항상 계속 시나리오를 쓰면서 내가 진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맞나? 라는 고민 때문에 되게 막 미루고 되게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이랬던 게 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갑자기 되게 제주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월에 갔다 왔던 그 더운 제주도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인데 갑자기 거기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뭔가 좋은 추억을 쌓으러 갔다 오자 라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때 밤새 시나리오 쓰고 바로 가서 이제 배우님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고 이제 되게 빠듯하게 막 진행되다 보니까 막 2회차 시작할 때 원래 한 10시에는 그래도 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딱 이제 자고 다 같이 에어비앤비 자고 있었는데 영원 배우님이 저한테 연출님 저희 촬영 안 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1시에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뭐하지 되게 다급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막 진행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꿀잘 많이 꽃이 필 거에 구영욱 감독님께 약간 저는 오프닝 부분이랑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타자 소리가 들리고 영화 안에서 또 거기서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액자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 오프닝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액자가 생각하시고? 네. 고요. 액자가 맞습니다. 맞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이 친구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고 마지막에도 쓰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맞아요. 그게 쓰고 있다가 뭐 만나고 나중에 썼다 이런 느낌으로 읽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영화의 편집된 구성상 액자인 거고 사실상 여기서 얘가 그 액자 구성의 이제 이유가 얘가 그날 저녁에 경험했던 것이 아마 그대로 시나리오에 쓰이지 않았을까. 조금 미화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들을 올려주셔야 또 다른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배우님들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이 필 거의 윤세현 배우님께 약간 접근하실 때 저는 좀 되게 좀 신기한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담배불 딱 하고 네. 이제 약간 태도가 딱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약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접근하시는 방식이 배우님이 접근하실 때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담배불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캐릭터의 어떤 다른 지점을 좀 보게 되는 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담담하게 계속 떨어져 랑시하고 약간 저도 무서웠거든요. 약간 선배가 어떤 특정 선배가 생각나가지고 네. 네, 약간 그런 지점에서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님께도 좀 궁금했던 게 네, 공통적으로 어쨌든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로맨스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진짜 사랑에 빠졌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각하신 지점들이 좀 궁금해서 먼저 윤세현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차례로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랑 상관없이 저희 이제 꽃이 필 거야 주연 배우이신 김현목 배우님이랑 오리 배우님께서 촬영 스케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태도 변화를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인물을 연구할 때 저도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학교 선배들을 많이 조금 차용을 많이 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조금 그런 권위적이고 무거운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좀 떠오르고 관찰을 했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 선배들 역시도 이제 제가 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되게 좀 엄청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아무리 그런 약간은 무뚝뚝하고 조금 권위적이고 어렵고 무서운 선배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후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고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 자체로는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학교 선배고 영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누구보다 조금 고민이 많고 영화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 영화인으로서 살아가도 되나 라는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배우분 먼저 질문 드리고 네, 먼저 김보람 배우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차례를 할게요. 네, 저는 그 멜로에 대한 걸 어떻게 다가가셨냐고 여쭤봐 주셨죠. 네. 저는 연희가 원래 자기 삶을 되게 열심히 계획적으로 살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처럼 이렇게 남자를 만나게 돼서 자기 삶의 밸런스가 깨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참아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냥 기대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는데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고 마냥 기대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진짜 영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거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이상하 배우님, 네. 그러면 어떻게? 멜로라는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느냐가 질문이죠. 연애라는 감정이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배역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 생각을 했고, 이 배역은 그런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든가 뭐 이런 두려움을 대할 때 저는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배역은 그런 두려움보다 연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연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그것이 이겨낸다라고 생각해서 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재지 않는 사랑을 하는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네. 네, 그럼 양지연 배우님 혹시 어떻게? 같은 질문. 네네. 저는 딱히 멜로라고 해서 어떻게 연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가 저희가 공항에 갔을 때 새로운 시나리오를 줬거든요. 이 감독님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약간 홍상수예요. 감독이었나? 그 생각도 하고, 이 사람 천재인가? 그 생각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공책에 이렇게 실제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거라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옆에서 같이 보면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저번 GV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태프들 몰래 이때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수, 다현 둘 중에 한 명이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제주도에 촬영 갔을 때 그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어디 클럽인 저기 놀러 가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저. 그래서 뭐 잘 됐다, 여기서도 어차피 헤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또 그 다현 그 새로운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원 배우랑 예전에도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어서 한번 그래 나도 한번 너 재밌게 놀고 나도 여기서 재밌게 놀고 갈게,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삶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네요. 네. 손님 의원님. 네,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고 그냥 멜로 저는 사실 단편 하면서 멜로라는 장르의 어떤 영화를 그래도 몇 편 작업을 해봤던 것 같은데, 멜로라는 영화, 연애 얘기, 사랑 얘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만 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도 하고, 뭔가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장르가 멜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여행 때는 사실 제가 지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낯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설렌 건지, 그 상황이 설렌 건지, 어떤 그런 모호한 지점들도 가져갔고, 지수 여야기도 했고, 또 마치 다현이가 전에 상호가 찾는 그 다현인지 어떤 누군가의 그리움인지 어떤 모호한 어떤 지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1인 2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양재현 위원님과는 다른 고민을 하셨네요. 질문이 몇 개 올라와가지고요. 그냥 첫 질문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독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음악을 활용한 지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속에서 보통은 그렇다의 노래방 선곡이나 꽃이 필 거의 오프닝과 엔딩에 사용한 곡, 제주여행의 김사월의 접속을 사용하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미 또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감독님들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해주시면. 그 노래 부르는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장면이 원래 노래가 다른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지금 제목이 기억도 안 나네요. 그게 뭐였는지? 달리기 맞다. SES의 달리기였는데 원래 제 영화를 원래 좀 이렇게 코믹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 좀 이렇게 블랙 코미디처럼. 근데 좀 지금 좀 너무 진지한 영화가 돼버려서 지금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오글거리고 그러는데 원래 SES 달리기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춤이 기괴하고.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무슨 노래를 할까. 그 현장에서 막 고르다가 이제 상아 씨가 그때 그 노래를 추천해 준 거죠. 그래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원래 노래방에서도 자주 부르신 건지. 그래서 저는 상아 씨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지금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저 노래 가사가 되게 나 정말 너를 사랑해 이런 가사여가지고 근데 이 장면상에서 서사상에서 보면은 연희가 그렇게 되게 힘들게 시위하고 하는 장면 이후여서 되게 많이 힘들게 온 장면이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노래를 사실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많이 불러. 네네 그런 이유였습니다. 네. 많이 불러보신 이유 때문에 고르신 건가요? 그 부분은 대답을 하기가 곤란해서. 구영 감독님께. 네. 음악적인 활용에 대해서 질문이거든요. 제가 저 공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나리오 쓸 때 계속 들었던 노래가 있긴 해요.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곡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별로 그 듣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랑 어울리는 곡을 찾아서 넣었다 정도인 것 같고 그 곡을 들었던 이유는 아마 그 씬을 쓸 때의 감정에 어울리는 거여서 도움이 돼서 제가 계속 들었겠죠. 그리고 뭐 촬영 감독이나 이렇게 쓸 때한테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그 노래들을 배우님들한테는 안 들려드렸죠. 예, 저희끼리만 들었는데 예, 그랬던 노래와 흡사한 음악을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주여행 구영 감독. 지상권 감독님. 제가 좋아하는 단편 중에 그 회전목마라는 그 장만희 감독님의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을 막 보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쳐보다가 이제 그 감독님 이제 예고편이 있었는데 그 회전목마 단편의 예고편에 그 배경 음악이 이제 김사월 씨가 부른 회전목마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랑 이 영화 예고편이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좋다고 느껴서 김사월이라는 가수의 곡을 들어봐야겠다 해서 듣다 보니까 접속이라는 곡의 그런 가사나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상호가 이렇게 자연을 만난 거 그 자체가 약간 뭔가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 과정 안에서 상호가 어떤 변화를 한 지점이 그 가사들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접속이라는 노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러다 김동인 감독님 혹시 그 시네큐가 원래 알던 장소시냐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죠? DVD 방이요? DVD 방은 사실 그 DVD 방을 구하려고
로케이션 헌팅을 다녔죠. 그 여러 곳 다녀가지고 이제 한 곳을 네, 섭외를 해가지고 찍은 거죠. 그냥 섭외가 된 장소. 네, 섭외가 된 딱히 장소예요. 뭐 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차려서 할 만큼의 예산 규모가 안 돼가지고 네. 그것도 청주거든요, 사실. 네, 그 노량진인 줄 알았어. 네, 노량진은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갖고. 네. 아 그래요. 네, 달력에 청주시라고 나와 있다. 네, 찾아보시면. 그게 보여가지고 편집 때 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보이면 영화가 재미없는 거다. 그냥 재밌었나 봐요.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렇다 해서 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오프닝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그런 효과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후반에 연예인과 찾아와 함께 노래방을 간 시간과 같은 시간인지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그 같은 시간이 맞고요. 원래 시나리오상에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푸티지를 다 받아놓고 다 찍고 나서 편집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제 생각대로 이제 푸티지들이 잘 안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이제 감독 이제 영화 찍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편집 때 사실 재창작을 다시 하잖아요. 사실 재창작을 한 거죠.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매끄럽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몽타주 시퀀스를 하나를 만들게 된 거고 이제 그 시간대를 그 뒤쪽 노래방 시간대랑 같이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익혀지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약간 릴리 슈슈가 좀 생각나는. 네 맞아요. 그거 또 봤어요. 영화 주고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들켰네요. 지상군 감독님께 또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영상의 색감을 전반적으로 쨍하지 않고 이제 색 보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색감에 대한 지적과 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1인이요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색 보정 관련한 것과 색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 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사실 뭔가 되게 쨍하지 않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일단 색감이 뭔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바다색이나 이제 갈대 색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했었던 것 같고 지수와 다현을 의 관계성은 이제 다현 이제 상우가 이제 뭔가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왔던 그 제주 여행에서 다현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이제 지수란 인물이 되게 멀게도 느껴지면서 되게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겉에 외모는 같지만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마치 두 사람이 같이 여행하는 그 장면이 지수와 상우인지 다현과 누군가인지 다현과 다현을 그리워하는 누군가인지 되게 그게 모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2역으로 그 관계성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대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기는 다른 사람 보여줄 게 아니라는 말이나 여행은 마지막 날 기억으로 남는다는 약간 인상적인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 대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일기를 안 썼어요. 사실 지금 이제 군대 들어와가지고 군대 휴가 났는데 군대에서 막 일기를 쓰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 일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럽고 좀 뭔가 왠지 쓰면 누군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뭔가 마음 편히 쓰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물음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기를 왜 쓰는 거지?
근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일기는 뭐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그 말이었던 것 같고, 그 원래 여행 마지막 날의 기억으로 기억되는 거야라는 그 말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홍콩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막 밥도 되게 맛없는 데서 먹고 막 되게 안 좋을 뻔한 그런 여행이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그 여행이 마무리되니까 그 여행이 되게 너무나도 재밌고 다시 가면 그곳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마지막 날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상들에 대한 대사들이시네요. 네. 이제 보통은 그렇다에서 그 이제 연희가 집회에서 발언을 하는 장면을 이제 남자 배우분이 보고 이제 가잖아요. 그 장면의 이제 의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배우님은 이 장면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양쪽 두 분 다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더불어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보통은 그렇다에서는 좀 서사에서 좀 떨어진 장면들이 몇몇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편 영화, 기존의 단편 영화들과 다르게 DVD를 찾아오는 다른 친구도 되게 오래 보여주게 되고, 그 DVD 주인 아저씨도 되게 오래 보여주게 되고, 이 집회 장면도 사실은 딱 나왔다가 사라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집회 장면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이 둘의 관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면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의도도 좀 궁금하고, 배우분들 그 장면들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집회 장면에서의 저의 의도는 이제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어쨌든 고시에 합격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노량진 안에서 사치일 수 있으니 영호가 그 모습을 보고 체념을 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의도를 좀 담고 싶어서 그 장면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구조를 잡은 게,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 요즘에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말이 많지만 어쨌든 M4 세대라는 것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짝사랑이라는 게 청년이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 되게 유사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로맨스로 이렇게 구조를 잡은 거고요.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그 서브 플롯에 나오는 그 DVD 방에 찾아와서 잘 배신당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도 사랑에 대한 어떤 체념, 그리고 사장님이 나와서 말하는 그 자기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그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어떤 입장 차이 뭐 이런 걸 좀 나타내고 싶어서 서브로 그거를 조금 이야기에 조미료를 좀 쳤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 이제 집회 장면에 대한 이제 설명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영어, 이제 연희와 영어, 그러니까 연희에게 다가오는 영어와 현실에서 어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감정 표현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배우님들이 감독님과 따로 표현적으로 얘기 나오신 게 있는지, 그래서 그 집회 장면 더불어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집회 장면에 대해서는 쟤 되게 힘들어 보인다,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많은 생각을 하진 않은 것 같고, 나는 저 여자애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든 저 여자애랑 만나고 싶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쟤한테는 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아유 힘들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감정 표현들에 대해서 감독님과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맡은 배역이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찌질하다. 네. 찌질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지점이 감독님과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배역이 찌질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저 영화를 찍는 내내 스스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멋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난 진짜 멋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뭐 매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접근할 때 이 정도면 진짜 멋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표현에 대한 비결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 내내 감독님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연기한 것이 아마 관객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집회 장면을 할 때는 연희라는 인물이 되게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이 극에서 제일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희는 좀 이렇게 사랑도 최대한 도망치듯이 최대한 선택을 좀 이렇게 유보하는 타입인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목표만, 시험을 잘 봐야지 이런 목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방해하니까 그거만큼은 자기가 확실히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장면이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억눌리고 피곤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많이 쌓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답답한 심정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아서 소리를 지르니까 되게 시원했어요. 저 씬이 끝나고 저게 제일 마지막 컷이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통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어떤 씬마다 어떤 표현을 해야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몇 씬 영호랑 부딪히게 되면 영호한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감정, 둘이서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거에서 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꽃이 필 거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제목 자체가 좀 희망적으로 되게 다가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폭죽놀이를 하고 싶었던 수연의 말에 모텔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던 동우 표정이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 주인공에 대한 답을 내린 건지에 대한 이제 그 표정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그 시나리오, 동욱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 주인공의 어떤 답 이런 걸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저는 근데 그래도 앞에 거에 쏠려 있다고 봐야 자기 마음에 대한 그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인물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 영화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기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냥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물론 후회하겠지만요. 개인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또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
선배가 동욱을 바라보던 눈빛이 뭔가 꿰뚫어붙은 느낌이었는데 수연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아차린 건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궁금했던 게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 좀 지워진 지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원래 이제 좀 대사가 없이 이렇게 눈으로 압박을 주는 장면들이 원래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뒤에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지워진 부분은 없었고요. 네, 거의 대사 그대로 다 저 부분이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의도한 부분은 말씀 이제 질문해주신 대로 이 선배가 뭔가를 알고 있나, 꿰뚫어 보고 있나를 관객이 조금 아리까리하게 느끼게끔 했던 게 그 의도가 맞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연기할 때는 어쨌거나 영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것 자체가 요새 이런 감정이 있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던진 질문이지 실제로 제가 연기할 때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 얘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제주 여행 이제 배우 두 분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찍고 나서 어쨌든 여행 같은 영화 촬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뭐 연기적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식의 작은 변화들이 있거나. 영화 찍고 나서요? 찍고 나서요. 사실 제주 여행 하면서 이렇게 대본 공항에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라이브하게 현장감 있게 진행했던 적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했던 건. 그리고 1인 2역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다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긴 하지만 어제 대구에서 촬영하고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 아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되게 공감하고 저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작업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행복하게 촬영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냥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하면서 찍은 마치 여행기 진짜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찍는 것처럼, 물론 뭐 연기를 수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야기를 계속 서로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영화를 찍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하는 친구들이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작은 희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보면 참 행복해요. 지금 다시 봐도. 네. 감독의 꿈을 갖게 되시는 건가요? 제주. 그렇지 않을까요? 양재현 배우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 비행기에서 잠들어 있는 씬도 좀 그냥 잤는데 찍어놨었고, 그리고 바닷가 장면도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었거든요. 이쁘다고. 그래서 단체 사진 찍으러 갔다가 지금 이거 찍을 때가 아니라 컷을 찍자.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기억도 나고.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오셨는데. 그 강아지 저 모르는 강아지거든요. 비가 와서 한 컷으로 그냥 갔는데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촬영을 했고요. 여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지상구 감독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처음에 시나리오 계속 바꾸고 비행기 시간도 계속 바꾸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가서도
여자친구랑 싸워서 막 짜증난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나레이션 부분도 촬영 마지막 씬이 저희가 이렇게 소주 마시는 장면이 마지막 씬이었는데 실제로 소주 먹고 2층으로 잠시 올라오라고 하더니 거기서 나레이션을 땄거든요. 네, 되게 알짜배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와 이거 괜찮을까, 이 사람 정말 천재인가, 아니면 진짜 그냥 꿀 촬영 먹고 먹는 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김포공항 도착하자마자 페이를 바로 입금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진국이구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제주를 선택하신 게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도 있긴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앞으로 어디 가자고 해도 같이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수줍어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똑부러지고 아주 진국이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잦은 술자리와 어떤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병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상구 감독 주변에 이렇게 영화 하시는 분들이 저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뭐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촬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저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영화 속에 있는 상우의 모습이 뭐 어딘가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거나 혹은 수줍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 하던 식의 연기를 하면 배우님 그거 말고 제주 여행에서 상우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 약간 그런 캐릭터를 몇 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좀 변화였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변하죠. 그것도 변하고, 그리고 그 뒤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변하고, 네, 진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연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받았으면 했던 질문들이 마음속에 몇 개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도 그냥 같이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행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주 여행을 작업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주 여행을 찍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제주 여행 준비하면서도 막 저 스스로도 되게 불안하고, 과연 이걸 찍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배우님들을 만났을 때 얻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고민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있어서 좀 더 이제 다음에 영화 찍을 때는 좀 더 열심히 제대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군에 있어서 이제 다음 작품을 아마 제대로 하고 찍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그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배우님들, 스태프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제주 여행은 찍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냐고 물어봐 주셨지만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막 얻었어요. 같이 하는 동료들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되게 상구가 감독님이 군대 계시지만 진짜 다 누나, 동생, 언니 하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그게 가장 일단 큰 수학이자 변화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영화가 이렇게 관객분들 보시기에 조금 모호하게 조금 친절하지 않나 보일 수도 있는 영화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행에서의 설렘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저 다음 주 금요일에 배우전을 하게 돼서 혹시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주 여행이 오렌지 필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그게 사실 엄청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 계속해서 조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속해서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부산에서도 상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마침 고향이 부산이라서 또 그 차비가 지원이 됐대요. 그래서 덕분에 잘 갔다 올 것 같고요. 당분간 저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회적, 심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생각이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저는 사실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게, 그 보통은 그렇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저번부터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또 시간을 잡아먹어서. 이번 주제가 쓰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제주 여행에서 상우는 일기를 쓰고, 꽃이 필 거야에서는 시나리오를 쓰고, 근데 보통은 그렇다에서는 그게 뭐 콘돔을 쓰다 말고는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쓰다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쓰다. 영우가 영의 마음 얻으려고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 네. 그래서 쓰다. 한국말의 비명으로 세 가지 의미를 만들었네요. 네. 그러게요. 왜 쓰달까요? 제 거는. 제가 대표님이 주제를 정하신 거예요. 저도 몰라서 지금. 저는 사랑이 쓰다라고 하는데 머리를 쓰다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머리를 쓰다라고 다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는 그 맛이 쓰다로 누가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글을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누가 맛이 쓰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쓰다였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나가서 정하시고 다음 대분 윤세민 배우님. 먼저 주말에 비 오는 날 먼 길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앞에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다른 배우분들, 특히 현목이랑 너무 친해져서 또 다른 작품을 또 그 이후로도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좀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오래오래 여기 함께했던 사람들과 더 함께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향후 일정은 이것도 저도 홍보 하나만 한다면 이제 단편 영화 모범시민이라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그 작품이 이제 IPTV에서 8월달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될 건데, 짧은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독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독립 영화 촬영들이 이제 몇 개 잡혀 있어서 아마 열심히 또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스스로하게 하는 질문이기보다는 감독님께서 촬영하시면서 감기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기약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았어서, 근데 오늘 질문이 안 나와서 좀 이따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기약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넘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딱 하나 보통 그럴 때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짧은 궁금한 건데, 크레딧에 그 우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앞에 영화 이렇게 쭉 보고 나서 갑자기 우주가 나와서 그 우주를 크레딧에 쓰신 그 의미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 영화 찍은 지 1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보면 저 굉장히 창피하고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왜 우주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영호와 연희가 살아가는 어떤 행성이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이들의 엄청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우주 어딘가에 짱박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해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영욱 감독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야심차게 넣었던 그 표현인데 그 여주인공인 수연이한테서 감기가 옮거든요, 주인공이. 그 감기가 사람이 마치 감기 같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걸 이제 뭐 물리적으로 그 감기 약 그리고 감기가 없는 것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감기 약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실제로 그게 치료제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감기는 어쨌든 완화시켜주는 약만 있는 거고 그냥 어쨌든 내가 원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버텨야 하고 뭐 점점 심해지고 하지만 또 언젠가 괜찮아질 거 알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감기 같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이제 그거를 녹이려고 이제 감기의 표정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도 이게 얘기하면서 참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막 그렇게 연출을 했었는데 예 한번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라 뭐 짧게 할게요.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혹시나 제 다른 GV를 뭐 분실이나 다른 영화 GV를 보신 분 알겠지만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오늘은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일단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화는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 타임인 것 같아서 그 제가 연출한 건 아니고 프로듀서랑 뭐 믹싱 뭐 이런 걸 참여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주에서 장편 부분 대상을 받은 두 작품 중에 하나인데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 영화제에도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 개봉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눈에 띄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포럼 하잖아요. 거기서도 그 감독이랑 또 같이 한 그 장편의 후속작 같은 느낌의 단편이 하나 있거든요. 에세이 필름이랑 극영화가 좀 섞여 있는 묘한 영화인데 되게 재밌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하여라는 인디포럼 제작자 현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삶의 꽃이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를 지금 너무 잘 깨닫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또 영화가 3회차에 다 찍은 건데 배우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도 많이 못 가고 이제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근데 찍으면서 정말 공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배우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래서 또 이제 작품을 하나를 더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작품으로 좀 이렇게 당당하게 GV 같은 데 와서도 지금처럼 길쭉대지 않고 당당하게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듣고 싶은 질문이 있냐고 아까 하셨었을 때 저는 늘 부천 그렇다를 돌려다보면서 머리
머리카락에 대해서 왜 아무도 안 물어보실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왜냐면 저도 캐스팅 될 때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바로 전에 찍었던 게 머리를 좀 많이 깎고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머리가 덜 자란 상태에서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어서 그런지 무사히 캐스팅이 되고 그리고 찍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계실까? 네. 그리고 그 머리를 짧게 찍었던 것이 대구에서 이번에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혹시 대구에 가시는 분들 계시면 대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렌지 필름 쓰다 상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또 남아 있다고 해서 그냥 부산에 계신 지인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가게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민 감독님의 코미디 작품들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